얘 같은 경우도 걔 이름을 알고 있는 친구라면 노란 색깔은 미미 파파 미미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난이도 조정을 해보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지난주 영상에서는 줄 아래, 줄 위에 여기에 숫자를 대입해서 그거를 견반으로 어떻게 가져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2번, 3번, 4번 각각의 손가락을 해서 연주를 했기 때문에 소근육 발달이 좀 된 손가락에 힘이 있는 5세 후반이나 6세 아이들 수업하기 좀 좋으실 거고, 그보다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의 경우 어떻게 제가 수업을 했는지, 오늘 또 마침 수업을 한 아이들이 있어서 5세, 4세 아이들, 그 다음에 3세 아이들 수업을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또 다른 방법으로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접근을 했는지 그 방법을 오늘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이 교재는 오늘 오전에 수업했던 5세반 아이의 교재예요. 보시면 제가 여기에 그다음에 줄 아래, 줄 위에 이거를 구분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수업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게끔 하기 위해서 아이 스스로 줄 따라서 그려보라고 했어요. 이것도 사실 제가 수업을 해보면 아이가 요 줄에 따라서 얼마나 또 명확하게 잘 그릴 수 있나, 속근육의 힘이 얼마나 있나 이런 것도 다 파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려주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줄 따라 그리게끔 해요. 그리면서 또 이거 다 보거든요. 줄을 그리라고 한 다음에 먼저 스티커 작업을 하기 전에 줄에 걸려있는 도너츠에만 동그라미 해봐 라고 해서 그거를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했고, 그러면 줄 아래에 있는 도너츠에다가 동그라미 해볼까 라고 해서 줄 아래를 볼 수 있는지 확인했어요. 또 그 다음 그러면 줄 위에 있는 도너츠에다가도 동그라미 해볼까 라고 해서 스티커 작업을 하기 전에 색연필을 들고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끔 한번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숫자를 쓸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여기다가 2라는 숫자를 줬어요.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아이가 혹시 어려워할지 몰라서 이렇게 블럭 쌓듯이 하는 곡에다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조금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여기 옆에다가 블럭을 쌓아놓고 보면서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뒤에, 만약에 줄 아래에 있는 도너츠 얘가 2층이면 얘는 몇 층일까라고 했을 때 얘가 3인 건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다른 말을 안 하고 그러면 다른 도너츠들은 몇 층이 있나 한번 숫자로 적어봐 라고 했더니 2, 3, 4, 5, 6, 7, 8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모르는구나,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줄 아래랑 줄이랑 줄 위에가 이렇게 위치가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얘네가 같은 층에 같은 줄에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시키는 게 먼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티커를 주고 줄 아래 있는 거에다가만 붙여봐, 줄에 걸린 거에만 붙여봐, 줄 위에 있는 것만 붙여봐 라고 해서 스티커를 줬어요. 이때 색깔에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줄 아래에 줄에 줄 위에를 붙인 다음에 아이가 얘네가 같은 줄에 있구나 라는 걸 스티커로 볼 수 있게끔. 네, 지난주 영상에서처럼 색칠을 하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6세여서 숫자도 쓸 수 있었고 좀 뭔가 손가락을 더 쓰게 하게끔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 있었는데, 여기를 좀 어리기도 하고 너무 어려워해서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한번 작업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난이도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기에 1을 주고 쓰는 것과 여기에 3을 주고 찾아가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쉽게 접근법을 준 거고, 여기 아래까지 보면 너무 헷갈릴 것 같아서 여기만 보게끔 시켜서, 그래서 스티커 작업을 했더니 줄 아래, 줄에, 줄 위에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피아노로 가져가는지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피아노 앞으로 왔어요. 그럼 저는 아이한테 이거를 악보를, 그러니까 악보라고 표현해요. 땡땡이가 만든 악보 가지고 와 라고 해서 이거를 보물대에 올려놓고 이걸 보면서 치는 연습을 하는데, 이 아이의 책에 있는 스티커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었죠.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다이소에 가면 요 스티커 팔아요. 저희 스티커를 쓰는 이유는 일반 스티커를 쓰면은 자국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얘네가 쉽게 떼고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쓰는 편이고, 자, 줄을 먼저 기준점을 줬어요. 자,
줄에 걸린 색이 무슨 색깔이지? 뭐 노란색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여기가 노란색 줄에 걸렸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 줄 아래 무슨 색깔이 있어? 그러면은 빨간색인 거 알아요. 악보를 볼 테니까.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그러면 여기 요 빨간 색깔은 어디에 붙여야 될까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어디에 붙이냐면요, 요렇게 붙여요. 귀엽죠? 줄 노란 색깔 아래. 그러니까 아이들 시선에서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지, 이건 옆으로 간다고, 옆으로 간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설명 많이 하는데, 낮은 소리 아빠 목소리야 라고 표현을 하고, 올라가는 소리 여기는 엄마 목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음역대 구분이 어려워요, 아이들한테. 높은 소리, 낮은 소리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아이한테 그 인사이트를 얻은 부분인데, 어떤 아이가, 6살 아이가 이렇게 제가 높은 소리 했더니, 이 소리는 가벼운 소리고 이 소리는 무거운 소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네들이 이 무게감으로도 구분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라갈수록 소리가 가벼워져, 내려갈수록 소리가 무거워져 라고 이렇게 교사에도 언어를 넣어서 소리의 색깔을 변화시켜서 설명했더니 이해를 해요. 그래서 피아노 앞에서도 노란 색깔 아래에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길래 너무 어렵구나 아이한테 생각이 들어서, 자, 여기가 노란색이야, 자, 빨간색이 여기일까 여기일까 라고 물으면 그래도 어려워하긴 하는데, 내려갔을까 위로 올라갔을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여긴 줄을 알아요. 되게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노란 색깔 위에 무슨 색깔이지? 맞아, 파란색. 그럼 파란 색깔 어디 붙여야 돼? 라고 하면 그때는 붙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것도 저는 아이가 직접 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피아노 여기 폼포대에다가 스티커 붙여놓고 떼서 아이가 직접 붙일 수 있게끔 해요. 그 다음 보통의 5세 아이한테는, 자, 2번 손가락 해서 이렇게 손모양 안 잡고요, 그냥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2번 손가락 잡고 악보를 보면서 노란색, 노란색 위로 올라갔네? 무슨 색깔이야? 파란색. 아래로 내려갔네? 노란색. 아래로 내려갔네?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치게끔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아이가 잘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1번, 2번 손가락 뽀뽀해볼까? 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 도너츠 그림이기도 하고 도너츠 구멍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올라갔다, 파란색이네. 내려갔다, 빨간색. 이렇게 쳐도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의 장점은 양손이 가능해요. 숫자를 넣었으면 헷갈릴 법한데, 이거는 색깔이기 때문에 왼손으로도 칠 수 있어서 저는 항상 오른손 한번 치면 이거는 왼손으로도 치게끔 해요. 그럼 이번에 왼손, 반대손 2번 손가락으로 쳐볼까? 라고 해서 똑같아요. 아이가 보면대에 있는 악보를 보면서 고개를 까딱까딱 하며 악보가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올라갔네? 그러면 이쪽. 내려갔네? 그러면 이쪽. 이런 거를 좀 경험하게끔 해요. 그러면 이게 아이한테 쌓이고 쌓여서 이게 아이가 악보를 읽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사실 어린 유아이기 때문에 무언가 건반에 앉아서 책을 보면서 건반을 연주한다? 이거에 좀 의미를 두기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아이가 손가락에 조금 힘이 있는 아이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려놓겠죠. 하면 할 수 있죠. 노란 색깔 어딨어? 그러면 이렇게 3번으로 칠 거고, 파란 색깔 어딨어? 노란 색깔 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거 2사도 갈 수 있을 거고, 이런 경우 왼손 연주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도 가능하고, 또 정말 잘하는 아이의 경우, 혹은 7살이에요. 이제 막 배웠지만 얘는 7살이야. 그러면 여기 아래에다가 또 똑같이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끔 음정을 계산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똑같은 게으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래 놓고, 자, 우리 바른 손 모양으로 좀 가르쳐 주고 싶어, 7세야 라고 하시면, 여기도. 근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제 정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반진행하는 건 되게 어려워하는, 쉬워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손가락 번호가 달라지는 건 정말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되는 아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령이 조금 높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놓고 오른손 빨강색, 노랑색, 파랑색. 이때는 색깔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이한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왼손도 파랑색, 노란색, 빨간색 한 다음에 치기 전에 반드시 아이랑 같이 빨간색 같은 색깔 칠 거야. 노란색, 파란색 해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파란색부터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아니라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고. 그 다음 악보 보면서 한번 쳐볼까? 노란 색깔 어딨어? 노란색. 자, 올라갔다. 파란 색깔 어딨지? 내려갔네. 노란 색깔. 빨간 색깔 어딨지? 이거 7세도 해봤는데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만약에 된다면 굳이 너무 쉽게만 가지 말고 그 아이한테 맞게끔 난이도를 올려주셔도 되고, 혹은 연령이 조금 있는 아이라면 이게 할 필요가 있고 라고 해서 오른손 해보고 왼손 해보고 양손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얘가 이동해 가면서도 해보고, 걔 이름을 아는 아이야. 건반을 보고 이게 돈지 렌지 민지 아는 아이야. 그러면은 빨간 색깔 걔 이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걔 이름을 얘기하면서 쳐본다든지, 얘 같은 경우도 걔 이름을 알고 있는 친구라면 노란 색깔은 미미 파파 미미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난이도 조정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수업들 해보시면 어느 정도까지 어느 연령은 되는구나도 좀 파악이 가능하시고, 혹은 개별로 이 아이는 몇 살인데 이게 아직 어렵네? 그럼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서 아이가 할 수 있게 해줄까라는 고민도 해보시면 아이들 수업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수업한 3개의 클래스 아이들의 연령대가 5세, 그 다음에 4, 5세, 그 다음에 3세 이렇게 3클래스로 수업했는데 클래스마다 다르게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클래스여도 아이들마다 피아노 앞에 왔을 적에 1대1로 다르게 진행을 해요. 같은 연령이더라도 계열수가 다르기도 하고, 계열수가 비슷해도 아이들의 성향이나 소근육 발달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룹에서 배울 수 있는 그 시너지를 내고 피아노 앞에 와서 손가락, 소근육으로 피아노를 연주할 때는 아이들의 이해도나 이거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한지 잘 보고 아이에 맞게끔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클래스였던 3세 반에서는 이런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몇 학기 안 된 친구들이어가지고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아서 피아노로 건드리지 않았고, 어디까지 건드려줬냐면 악기 수업을 한 다음에 교구를 이용해서 이거 조금 더 흥미있게 아이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교구를 이용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만든 건데 꼭 이게 똑같은 거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바라기로 만든 건데, 이거를 할 때 단순하게 줄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가지고 풀어내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 모든 건 음악 수업에 기반을 하고 놀이로 끝나지 않고, 그다음에 잘 듣고 있는지, 얘가 듣고 연주할 수 있는지, 이 교구에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를 항상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 줄이었어요. 그래서 손가락, 소근육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서 줄을 인지할 수 있게끔 그냥 무작정 뗐다 붙였다 하는 게 3세한테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줄에 걸렸네 라고 해서 이 교구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줄과 줄 사이에 이렇게 하면은 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교구를 단순하게 만지고 붙였다 뗐다가 뭐 두드렸다가 이렇게 놀다 끝나느냐, 이걸 가지고 음악 수업처럼 수업을 하느냐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 작업을 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거를 책상으로 가지고 와서 약간 교재 같은 작업을 하는 건데, 종합장 저는 많이 활용하는데 이게 오늘 그 3세 아이가 한 거거든요. 내가 줄 그려주고 줄에 컬렸네 보여주고 나서 스티커를 붙이게끔 할 거예요. 그때 저는 어린 연령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스티커 떼는 것도 좀 꼼꼼히 보고, 어느 정도 소근육 힘이 발달했는지 그것도 충분히 보고, 그다음에 줄에 붙일 수 있는지 떼서 스스로 붙일 수 있는지 해서 이 줄을 인지하게끔 한 거예요. 이거는 28개월 아이가 한 거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같은 줄 공부를 하더라도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원장님들께 항상 질문을 받아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던 그 택침법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겠다. 유아의 경우 우리가 초등학생 아이들 가리키는 것처럼 악보를 보면서 작은 별을 열 손가락으로 멋들어지게 칠 수 있는 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으로 대근육 같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 수업의 시스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유아를 수업을 하시려면 그룹으로 하셔야 되고 그룹으로 수업할 때 반 배정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그룹에서 시너지가 나지 그냥 무조건 시간표 맞는다고 다 이렇게 아이들 배정을 해버리면 아이들이 어려도 맞는 아이가 있고 안 맞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분을 잘해서 저는 반배 정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원이 있긴 한데 정원이 꽉 차지 않아도 이 반 아이들이 아직 듣는 힘이 약해서 뭔가 수업의 분위기가 정돈이 안 됐다. 그러면 저는 정원을 채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제 나름의 원칙이 있거든요. 생각의 전환을 하셔서 수업을 하시다 보면 그룹 수업도 가능하고 그룹 수업을 하시는 게 비즈니스적으로도 맞아요. 우리가 원비를 마냥 높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분당 단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운영하는 시스템에 궁금하신 분들은 세미나 신청하셔서 오셔서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 벤치마킹이 충분히 가능하실 거고 이런 수업에 대한 디테일은 제가 강의로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세미나에 오시면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다음번에 또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